지금 23년 2분기 기준으로 수주잔고 지금 배터리 요거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첨부한 건데요. 5조 4천억이라 돼 있는데 3분기까지 보면 지금 10조 배터리 장비업체 10조 잔고 수주잔고 10조 시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23년도에 사실 늦었기 때문에 24년, 25년 지금 장비업체가 지금 계속 늦춰졌던 수주가 본격적으로 24년도까지 수주 사이클이 나오고요. 보시면 24년도에 지금 LG엔솔 올해 지금 4분기에 상당히 많이 밀려있죠. 보시면 그 스텔란티스 캐나다 물량 4분기, 그리고 미시간 GM3, 자체 미시간 도요타, 오하이오 혼다, 그죠?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조지아 현대차, 삼성 SDI 스텔란티스 2차 물량,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LG엔솔 같은 경우는 혼다, 그리고 애리조나, 현대차, 조지아, 그리고 삼성 SDI 스텔란티스. 여기 보시면 계속 지금 공백기가 없죠. 지금 근데 지금 24년 3분기부터 공백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24년 3분기부터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체크가 필요하고, 지금 그 LFP 배터리랑 지금 앞으로 경쟁할 거로 보는 게 요것도 하이투자증권 레포트에서 참조로 가져왔는데요. 얼마 지금 안 남은 게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하이망간, 망간리치, 고전한 미드니켈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은 건데요. 망간이 엄청나게 싼데 안정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소재라서, 코발트가 리튬보다 더 비싼 게 코발트거든요. 그래서 코발트도 안정성이랑 관련된 거였는데 코발트의 비중을 확 낮추고 망간 비중을 높이는, 그러니까 고전압 미드니켈, 그리고 같은 말로 하이망간, 그 다음에 망간리치, 이거를 비중을 높여가지고 고전압 미드니켈로 가면 망간 비중 높이니까 가격이 엄청 싸지니까 LFP랑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전압 미드니켈이 에너지 밀도는 NCM811, 요 NCM811이라고 한 이유가 NCM811이 배터리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지금 현재로서 잘 팔리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NCM811, 니켈은 80%, 코발트는 10%, 망간 10%, 요거를 포스코 퓨처엠이 중점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수주를 약 110조 넘게 받은 거고요. 106조죠. 가져간 거고, 그래서 망간 비중을 높여가지고 원가를 개선시켜가지고 이 볼륨 모델에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전압으로 가려면 결국 또 단결정을 써야 돼요. LMFP. 그래서 단결정으로 가는 건데, 단결정으로 가면 맞아요. 그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 얘기 계속 나오죠. 이거 LFP 배터리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거 리튬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에서 환경 부담은 엄청 커가지고 LFP는 점점 경쟁력을 잃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FP 대체재가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압 미드니켈이 이게 상용화가 오래 걸린 게 아니고요. 지금 제일 빠르게 예상하는 게 지금 에코프로비움이 제일 빠른데 25년도 예상하니까 딱 1년 남았어요. 지금 1년 정도 남았으니까 고전압 미드니켈로 가면 또 뭐가 좋냐면 기본적으로 단결정 양극재가 돼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단결정 양극재로 가면 또 마진이 좋아져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의 계속 치명적인 오류로 주목받는 게 이 마진율이잖아요. 근데 마진율은 계속 좀 이 고전압 미드니켈 같은 차세대 양극재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생산 원가 관련돼서 원가 자동화하는 거, 그 다음에 단결정하고 이 미드니켈,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진율이 좋아지고 회사가 구조적으로 좀 영업이익이 좀 개선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델 자체가 지금 Q에 대한 출하량 자체가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 포항이 7, 8, 9월 달에 평균, 분기, 그러니까 3분기 평균 자체가 10월 달 거 빼고 7, 8, 9 평균이 상당히 좋았어요. 출하량이 굉장히 견조했으니까.
5개 분기 연속으로 올라갔고 3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죠? 그런데다가 한 달 정도 조금 분기 낮췄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18% 정도 올라가는 출하량 자체가 전 분기 대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청주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 있는 출하량 수출 데이터도 18%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수출 단가는 빠졌지만 그래서 회복 국면에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런 단결정 양극재가 지금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은 단결정 양극재랑 이 차세대 그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가 나오면 나올수록 양극재 업체들은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모델 2에 들어가는 중국 인산철 배터리 뭐 10분 충전 400km 이거는 개발이 완료됐다고 일단 양산하는 거랑은 그 하늘과 땅 차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양산을 해도 생산 원가나 그 공정상에서 대량 생산하는데 단가를 못 맞추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거랑은 양산하는 거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주목하는 거는 GM이 생각보다 미국에서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GM의 이 실버라드하고 에코이녹스 이게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차예요. 가격은 3천만 원대 차인데 요거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현대차 증권 레포트 참조했는데 이 GM 에코이녹스 이게 거의 기아 레이랑 가격 차이는 안 나는데 이게 하이니켄 양극재를 쓰면서 주행거리는 400km 넘게 가고 엄청 성능이 뛰어난데 가격은 3천만 원 중후반대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차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버라도 EV 요게 지금 SK온에서 양상하는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그거의 경쟁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GM 얼티엄 셀즈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면 상당 부분 GM 얼티엄 셀즈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가 포스코 퓨처엠이고 GM 얼티엄 셀즈의 상당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그 GM의 모델이 잘 팔려야 되는데 이 표 보시면 굉장히 부진했죠. 5월, 6월 달에 부진했다가 맞아요. 저도 국내에 좀 이거 팔면은 국내에서 상당히 좀 레이가 이거 나오면 아마 레이가 망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GM 미국 전기차 판매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원래 GM 자체, 제너럴 모터스 자체가 미국의 글로벌 탑3인데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뭐 듣보잡 테슬라가 갑자기 선점 효과를 딱 나와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 판매량 어제 실적 나왔죠. 3분기 판매량은 좋았는데 가격을 무슨 회시가처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은 좀 깨졌죠. 근데 물량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부정적인 건 아닌 거고 그래서 테슬라가 판매가 안 되면 다른 포드나 GM이나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나 GM이 잘 팔리고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엄청나게 우리 전기차 업체에는 그렇게 뭐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네, 맞아요. 더 안 팔면 됩니다. 진짜 굳건히 버티시면은 전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EU의 집행위원장이 야, 중국차 거의 가격 그 반덤핑 정도 수준으로 유럽에서 30% 이상 싸게 파는데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관세 15%에서 25%까지 올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싼 게 LFP 배터리가 저가 매력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였는데, 그죠? LFP를 포함한 뭐 CAT의 하이니켄 양극재 포함입니다. 중국의 완성차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면 그러면 성능 측면에서 그러면 국내 하이니켄 양극재가 들어간 국내 배터리 업체보다 가격을 동일선상에서 보면은 성능은 국내 배터리 업체 차들이 성능이 훨씬 좋은데 그러면 소비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빠지면은 사실 상당 부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 전기차도 그 엄청나게 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불나는 사진만 유튜브에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유럽에서 중국 그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만약에 관세 규제에 의해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상당히 그 중국이 침투율이 떨어지는 뺏기는 거를 국내 업체가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LFP 배터리 완성차 도입 계획인데요. 현대차 증권하고 현대차 증권 레포트를 참조했는데요. 테슬라하고 사실은 테슬라하고 여기 보시면
현대기아차 벤츠 정도 빼고는요, 이렇게 막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보시면 폭스바겐은 이제 그 파워코라고 있죠. 그 파워코에서 지금 LFP 활용계에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은 유럽에서 지금 1등이잖아요. 근데 지금 LFP 배터리 대신에 고망간, 이 고망간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하이망간, 망가니치, 고전한 미드니켈,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엔트리 모델에만 LFP를 채용하고 상용차, 뭐 트럭이라든지 버스에 지금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거고요. 그리고 이 머스탱 마하이가 지금 LG엔솔의 그 하이니켈 배터리를 쓰는데, 요거는 LG엔솔에 조금 위협적인 요인이 만약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FP 채용이 되면, 그죠? 그리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그냥 리튬이 아니라 리튬 인산철에 망간을 첨가한 거죠. 예, 리튬 인산철에 망간 첨가한 LFMP인데, LFMP 지금 LG엔솔이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스텔란티스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공급을 늘리는 건 아니고, 심지어 S볼트로부터 NMX를 받는다고 하니까 CATL이나 BYD가 수혜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테슬라는 지금 사실은 중국 눈치를 엄청 보면서 앨런 머스크가 중국에서 많이 팔아야 되니까, 중국 포지션, 매출 포지션이 크니까 중국 눈치 보면서 CATL LFP 배터리 채용 늘리고 있어요. 심지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CATL LFP 배터리 채용이 늘어나니까 파나소닉 물량 줄고 우리나라 LG엔솔 물량이 줄은 거예요. 그건 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테슬라는 LFP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것 같고, 현대기아차 엄청나게 욕먹고 있죠. 지금 2세대 레이부터 지금 CATL 왜 이렇게까지 욕먹으면서까지, 물론 현대기아차도 결국은 기업이니까 자기네들 비즈니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CATL LFP를 쓰는데, 계속 CATL LFP를 쓸까? 그건 또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24년, 25년 돼가지고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경쟁력 있는 LG엔솔의 망간리치 배터리나 하이망간 배터리를 교체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네, 교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엔트리 모델 LFP 탑재 계획이 있는데, 벤츠는 지금 EQS 모델에다가 지금 CATL 배터리 썼다가 안 팔려가지고 가격을 뭐 7천만 원 낮추고 했잖아요. 그래서 벤츠가 이 LFP 배터리를 크게 확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결론은 테슬라랑 현대기아, 그 다음에 뭐 포드 정도가 조금 의미 있게, 포드, 테슬라, 현대기아, 포드, 테슬라, 현대기아가 사실은 좀 의미 있게 LFP 배터리 볼륨을 좀 키울 것 같아서 이게 좀 우려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LFP는 그 너무 과도 해석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판매 비중인데, 지금 보시면 요 표에서 신한증권 레포트 참고했는데, 의미 있게 LG엔솔은 배터리 출하량 자체는 크게 줄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장률이라고 하죠. 뭐 YY 성장률 아니면 QOQ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월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50%대의 성장률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파나소닉이 좀 줄고 있는 부분을 이 CATL이 많이 뺏어갔죠. CATL도 성장률 자체는 LG엔솔보다는 어떨 때는 더 높고 어떨 때는 낮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성장률 자체는 최근에 CATL 유럽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요 빨간 거 보이시죠? 요 빨간 거, 저는 요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삼성 SDI의 유럽 포지션이 생각보다 계속 커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삼성 SDI가 좀 커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삼성 SDI 밸류 체인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LG엔솔의 성장률은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절대 줄지 않고 있다. 완성차 판매 비중 보면 요 빨간 거, 요게 BMW거든요. 최근에 BMW 고가차종 i4, i7, X 모델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고요. 요 노란색 스텔란티스 비중도 주춤했는데, 요 노란색 스텔란티스 비중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9월달 데이터로 보면 스텔란티스가 판매량 기준으로는 1등이에요. 그죠? 스텔란티스는 LG 엔솔로부터 배터리 받고, 또 어디 받죠? 삼성 SDI로부터도 배터리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폭스바겐. 폭스바겐도 점유율 차이는 있지만 1등 폭스바겐, 2등 스텔란티스인데 점유율 차이는 지금 7% 정도. 7% 정도니까. 근데 유럽에서
테슬라가 엄청 줄었어요. 지금 5등까지 밀려났거든요. 5등 밀려나는 사이에 어디가 잘했냐면 요 연두색 현대기아가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현대기아가. 그래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모델별로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무슨 차가 잘 팔리는지 그걸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계속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 스텔란티스 이 500 일렉트리 이게 엄청 잘 팔렸더라고요. 500 일렉트리. 그리고 ID4랑 ID5, 폭스바겐 ID4랑 ID5가 부진했는데 다시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럽도 판매량이 40% 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전년 대비로는 40%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걸 뭘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냐면 CATL의 3원기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게 이 볼보, 폴스타 들어보셨죠? 폴스타.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 SAIC라고 하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2분기 기준으로 17%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LFP 유럽에 들어가는 모델 중에 일부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가 CATL 배터리를 쓴다는 거고요.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완성차 업체들 엔트리 모델에 LFP 배터리 채용한다고 하는데 벤츠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LFP 채용한 게 엄청나게 안 팔려가지고 가격을 뭐 7천만 원 이상 다운시켰기 때문에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BMW는 아까 그 계획이 없었죠. 여기 보세요. 없어요. 계획에. LFP 배터리 도입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고 폭스바겐은 LFP 대신에 망간리치, 하이망간, 고전한 미드니켈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것도 CATL이나 BYD에서는 망간리치 배터리 개발하면 또 막 자기네들 400km 가는 거 10분 충전하는 거 개발했다고 난리친 것처럼 그걸 막 언론에 얘기할 텐데 개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그 얘기가 아예 못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CATL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유럽에서 선방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뉴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 비중이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원래 30% 초반에서 40%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줄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57%라고 하는데 그 배터리 지금 유럽에 잡힌 생산 계획 잡힌 거 보면 65% 넘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점유율이고 출하량 기준으로 65%가 되고요. 맞아요. 우선 던진 멘트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NCM 622하고 하이니켄 양극재 국가별 점유율인데요. 지금 622 우리 51%, 그 다음에 그 이상 811 구반반 다 합쳐서 지금 평균 55%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중에 3원계, CATL 3원계에 대해서 의미 있는 비중 차지하는 게 이 MG가 그 상하이 자동차 그 합작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푸조, 볼보, BMW인데 BMW하고 폭스바겐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건 우려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폭스바겐하고 BMW는 삼성 SDI 상당히 그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죠? 삼성 SDI 양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3% 9% 정도 수준만 유지하면 사실은 크게 우려될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유럽 공장 가동 현황인데요. 지금 LG 엔솔 지금 폴란드에 지금 약 캐파가 지금 115기가와트시고 SK온이 헝가리에 한 84기가와트. 이 대략적인 수치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LG 엔솔이 지금 폴란드에 지금 세팅하는 게 지금 한 총 115 정도구나. SK온은 헝가리 공장, 헝가리 2반차죠. 2반차에 지금 84기가와트 정도 되는구나. 삼성 SDI도 헝가리에 한 40기가와트씩 되는구나. 봤더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CATL이 독일하고 헝가리 합쳐서 200기가와트씩. 그 다음에 고시원 하이테크가 6기가와트씩. 그 다음에 S볼트가 56기가와트씩. ASC가 84기가와트씩. 왕시안이 1기가와트씩. 그래서 합계 585기가와트시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요 연도를 보면 CATL이 지금 독일에 10기가와트 28년이고요. 헝가리에 100기가와트 25년, 고시원 하이테크 독일에 6기가와트 23년. 의미 있는 데이터는 지금 28년 독일에 요거 10기가, 25년 헝가리에 100기가, 그죠? S볼트
독일에 32, 24 그죠? 그리고 ASC 프랑스하고 스페인에 약 75, 예,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LG엔솔하고 SK온, 삼성, SDI 유럽에 나가는 물량만 체크할 게 아니라 지금 CATL하고 이 고소한 하이테크, 그 다음에 S볼트 정도, 예, 요 정도는 예,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출하량이 비교했을 때 국내 업체랑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지, 예, 그걸 좀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첫 번째 표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건 키움증권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최근 20일 동안 어느 업종에 누적적으로 순 매수세가 모였는지 그 업종이 지금 그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뭐 2차전지 업종이었는지 아니면 AI였는지 아니면 반도체였는지 로봇이었는지 그거를 파악해 보라고 이걸 표를 가져온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가장 순매수 금액 큰 게 한 달 동안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LG전자, 하나금융지주, 금양, 삼성전기고요. 또 이거를 또 장기 120일 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래서 확실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조금 이 수급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 좀 수급이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보면은, 코스닥도 이 HPSP,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죠. 이 HPSP가 상당히 20일 동안 지금 누적 순매수 금액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33억, 1등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HK 이노의 나노신소재 심텍.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반도체도 있고요. 2차전지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그죠? 미용 의료기기도 있고. 근데 상위 업체 보면은 2차전지보다는 HPSP 반도체, 그죠? 심텍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그죠? 반도체 쪽에 좀 더 수급 자체가 최근에 힘이 실리는 것 같고, 120일로 보면 에코프로 1등인데 밑에 루트론이 이오플로, 심텍, HPSP, 주성엔진이 이오테크닉스, HK 이노에, ISC.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를 최근 뭐 한 달 수급이나 120일 수급으로 봐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굉장히 반도체를 많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펌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반도체를 계속 같이 공부는 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저희가 계속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고, 최근 수급 보니까 진짜 에코프로 빼고는 아예 없죠. 여기 보면 포스코홀딩스도 없고 포스코 퓨처엠도 없고, 그죠? 에코프로 BM 당연히 없고요. 뭐 나노신소재는 20일 한 달 수급에는 있는데 또 120일 수급에는 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수급이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슈 중에 일단 가장 억눌렀던 리튬은 일단 회복은 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이제 대형 수주 계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하반기에 좀 현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시장에서 엄청 과도하게 리스크를 키웠던 LFP 관련돼서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점검해서 알려드렸는데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를 포함해서 몸을 사리는, 어떻게 보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이제 뭐 사실 여기서 더 나올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장비 수주 사이클을 바탕으로 양극재 업체들, 그다음에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전해 이런데 수주 소재 밸류체인 그 소재 관련돼서 그게 나올 거로 보고요. 좀 더 디테일한 거는 3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다 나오면 포스코 퓨처엠, LG와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PNT 이런 회사들까지 다 나오면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G엔솔이나 삼성 SDI 관련돼서 굉장히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지금 계속 그 야간 작업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메탈업계 자체는 지금 여전히 바쁘게 잘 움직이고 있다. 근데 시장에서 주가가 빠지니까 계속 좀 노이즈를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일단 좀 힘들겠지만 버티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 자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